또 하나의 빅 뉴스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바로 연방 하원에서 1조 8,500억 규모, 이게 처음에는 1조 7,500억 달러라고 그러더니 점점점 늘어나서요. 그리고 그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roughly, 그러니까 대충 2조 달러 규모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들도 지금 이게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 건지 참 갑갑한데, 예, 어쨌든 1조 8,500억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Build Back Better Act, 그러니까 더 나은 재건이라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거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바이든이 3조 5천억 달러짜리로 내놓았던 것이죠.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던 겁니다. 앞서서 통과가 돼서 바이든이 서명까지 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있었죠. 그 인프라 법안은 원래 처음에 제시됐을 때 이름은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불렀었죠.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원래 1조 7천억인가 불렀던 거를 1조 2천억 달러로 다운시켜가지고 초당적인 법안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법안은 원래 3조 5천억을 불렀던 것을 절반으로 쳐서 1조 7,500억 달러로 만들어가지고 하원에서 아예 법안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Build Back Better라는 법안 이름으로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원래는 어제 펠로시가 이걸 통과시키려고 추진을 했는데, 펠로시가 통과를 시키려고 추진을 했으나 중간에 막아선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환호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바이든이 이기게 만들었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법안이 통과될 때의 모습, 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하고 공화당은 얼마나 조용한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20, the nays are 213. The Build Back Better bill is passed. 네, 보셨죠?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뭐 낸시 막 이래가면서 아주 뭐 낸시 펠로시가 뭐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220대 21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요, 데모크래틱이 220명이 찬성했습니다. 데모크래틱은 원래 221명인데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찬성 220명 했고요. 리퍼블리컨, 공화당에서는 212명이 반대했습니다. 원래 213명인데 한 명은 기권했습니다. 반대를 안 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212명이 반대했습니다. 양쪽이 다 똘똘 뭉친 셈이죠. 근데 이제 한 명씩 이탈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220대 213으로 통과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 수가 적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공화당원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라이노들이 있죠. 걸핏하면은 민주당 막 편들어주고 모든 면에서 민주당 편 다 들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라이노들이 있었는데도 그 라이노들도 전부 다 하나의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찬성표를 던져준 공화당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안 그랬으면은 뭐 맥카티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던 말든 난 아이고 마이 웨이 하고서는 그냥 찬성표를 찍어줄 수 있는 라이노 하원 의원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희 13명, 최근에도 13명이 찬성표 막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가 얼마나 열심히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했느냐 한번 직접 보시겠는데요.
직접 보시기 전에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하원에는 그 필리버스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원은 필리버스터가 있지만 하원에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 방해 발언 같은 거를 할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각 당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라든가 부총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발언권이 허용이 됩니다. 보통 다른 일반 하원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 해봤자 뭐 1분 발언 이런 정도밖에는 허용이 안 되는데 당의 대표 의원한테는 이 무제한 발언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케빈 맥카티 이 하원 대표가 무려 8시간 32분을 연설을 했습니다. 밤새서. 저녁 8시 38분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새벽 5시 10분까지 8시간 32분, 미국 역사상 최장 시간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하원에서 연설한 기록을 세웠고요. 그 정도 열정을 보여주니까 민주당이고 뭐고 다 표를 내두르고 어제 원래 투표하려고 했던 거를 포기하고 야 오늘 하자 이렇게 돼버렸던 거였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맥카티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도저히 찬성표를 던져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다들 이제 뭉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죠. 8시간 32분을 연설을 했는데 그것을 케빈 맥카티 의원실에서 단 1분 몇 초 안 되는 시간으로 압축해가지고 오늘 SNS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영상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This is a nation that conquered the wilderness, sent a man to the moon, and developed a life-saving vaccine to COVID-19 in less than a year. We rise to the occasion. But under one-party rule, in 1 year, we have inflation we haven't seen in 31 years. We have gas prices higher than we've seen in the last 7. We have Americans stranded once again in the Middle East being held hostage. We have a border unsecured with fentanyl coming across increasing by 300%. Every city in America is a border city now. We have Putin with a pipeline, but a president who tells Americans no. We have a president who looks to OPEC to produce more, not American energy. What we have before us isn't a social spending bill. It's a pathway to socialism. Enough already. 무려 8시간 32분이면은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더군다나 밤새워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성명을 내고 이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한테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또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이 강한 의지력을 내보여주면 그러면 분명히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대표가 저렇게 밤새워가지고 저렇게 8시간 30분이 넘게 연설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상원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너무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스리슬근 슬쩍슬쩍 야 타협이나 하려고 하고 눈치나 좀 보려고 그러고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하는 게 먼저 그 생각을 과연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산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런 행보들을 지금 벌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공화당에서 가장 신임을 얻고 있는 지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중하고 반대되는 결론들을 낼 때도 있고 그 방향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몰고 가려고 다른 상원의원들을 막 설득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게 도대체 우리 공화당의 대표인지 아니면은 엑스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은 이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3조 5천억짜리 처음에 나왔던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날라가 버린 것이고요.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법 이것이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상원에서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수정이 될지 이건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요. 아니면 수정돼서 통과되는
정도도 가지 못하고 그냥 아예 드랍해버릴지 상원 통과 못할지 이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51표가 필요합니다. 51표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50표를 만들고 거기에 카멀라 해리스가 하나 더 쳐주면은 그럼 통과가 되는 계획이죠. 원래 계획은.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50명이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화당도 50명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근데 공화당 쪽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게 되면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로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오면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조 만친 상원의원하고 킬스텐 시네마 이 상원의원 두 명이 민주당 상원의원이면서도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과시켜 주긴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걸 수는 있거든요. 약간의 수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만약에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다시 하원으로 갑니다. 하원에서 상원이 수정한 내용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하원에 있는 중도파라든가 아니면 급진 좌파, 특히 급진 좌파 쪽에서 이거 수정 못하겠다,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되다 보면은 시간이 몇 주 지나갈 것이다. 일단 당장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가 있기 때문에 그 주는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초 사이에 토론들이 상원에서 시작이 될 것이고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에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이제 강한 의지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 보통 이제 워싱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돌고 있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내년 초까지 이게 크리스마스를 지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도 있는데 그 정도로 신경전이 지금 팽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던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회 예산처에서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향후 10년간 총 3,67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걸 통과시키기 전에 의회 예산처가 내놓은 이 계산표를 보고 아니 바이든은 계속해서 이게 영원이다, 적자 볼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3,670억 달러면 엄청나게 많이 적자 보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통과시켜도 되는 거냐, 하원에서 이제 웅성웅성해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느라고 별도로 비밀회의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와가지고 하원 의원들 모아놓고 비밀회의를 했습니다. 그 비밀회의를 하고 나온 다음에 하원 의원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미납된 연방 세금을 환수하는 집행을 강력하게 펼치면 그러면 4천억 달러가 거둬질 수 있다, 추가로. 이거는 이 법과 관계없이 4천억 달러 정도는 지금까지 미납되어 있는 세금을 추징하면 그렇게 거둬들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안에 보면은 그것을 더 많은 미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IRS의 집행 요원들을 8만 명을 고용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8만 명. IRS에서 이 권총 차고 집행장 들고 가가지고 당신 세금 왜 안 냈어? 집에다 딱지 붙여가지고 가압류 막 해가지고 차 끌고 가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8만 명이 고용이 돼가지고 전국에 쫙 퍼져서 세금 안 낸 사람들 다 뜯어가지고 이제 거둬들이겠다, 이겁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니까 세금 안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것인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강제 집행해버리겠다. 8만 명 동원해서 그러면은 4천억 달러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3,670억 적자 본다고 의회 예산처에서 계산한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설득에 넘어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냥 무조건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덮고 넘어가려고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지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이걸 꼭 막아주기를 저희는 바랍니다.